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셨나요?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황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새로운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해서 국제 분야에까지 새로운 논란과 이슈가 생기면서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투데이도 올해부터 새롭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여러분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김미현 RN서치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RN서치의 김미현 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죠? 네. 어떤 분야의 조사를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해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까 아니면 내한테 좀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그 경제 운영 평가가 아주 나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니까 물론 부정적인 평가가 49.9, 긍정적인 평가가 45.9%로 부정적인 평가가 약간 높은 걸로 조사되었지만 예상만큼은 높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원래 예상 한 60%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경제 관련된 질문을 하면 평상적으로 한 10%포인트 낮게 나오는 게 통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의 국가 경제 운영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요인을 좀 살펴보면요. 저는 그 새해와 그리고 대통령이 보여준 적극적인 민생 행복 경제 정책 그리고 장관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한 것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유시민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가 적극적인 정치 행보는 아니지만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행보는 아니지만 유시민 작가의 적극적인 활동 관계로 인해서 진보 진영이 상당히 지금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의 국가 경제 운영 평가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지난주에 셀러리맨 회사원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에 이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 주자와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를 물어봤는데요. 이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론됐던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 입에 해자됐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오늘 발표될 조사 결과가 가장 정확한 민심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네. 근데 제일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온 사람이 누구죠? 네, 범진보 진영에서는 역시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 2등이 이제 유시민 작가로 나왔습니다. 연초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공개를 하고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지금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를 걸로 예상이 됐거든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지지율이 전주보다는 좀 하락했고 1등 이낙연 총리와 유시민 작가의 지지율 폭이 더 벌어졌다는 거죠.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초기 효과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지지도가 조금 높았다가 이제 그거를 일단 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해서 그런 어떤 자기의 또 긍정적인 판단 그것 때문에 조금 낮아진 게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바로 유시민 작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호남에서 유시민 작가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네. 전주 대비. 그리고 TK에서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역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작가가 좀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유시민 작가가
차기 대권 주자로 공고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유시민 작가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에 유시민 작가 지지율이 지금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나 이 지지도라는 것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이 바로 지지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에 특별감찰반 이슈 때문에 국회에 올려나가서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놀랐는데요. 첫 조사에서 4.2%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함께 국회에 출석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비서실장보다는 조국 수석이 더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에서 조금 서운하시겠네요? 서운해도 어쨌든 간에 민심은 임종석 비서실장보다는 조국 수석에게 한 표를 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20대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6%라는 평균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20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번에 발견이 됐고요. 범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범보수 진영은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황교안 전 총리가 16.5,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지금 전 대표가 15.9%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10.4%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전에 있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요 특이한 걸 보면은 당내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근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면 14.4%로 유승민 후보의 15.9%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캐릭터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지지자 중에 25%가 홍준표 전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6.9% 한 자리 숫자를 밖에 못 받고 있는군요. 이거는 일종의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간 거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범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지지도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보수가 좋아하는 보수의 품격을 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 정치 지도자를 생각을 할 때 그 이미지는 상당히 좀 안정감 있고 네. 그리고 상당히 국정 운영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점을 크게 고려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는 가장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근접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도 하셨죠? 네, 이번에 정당 지지율 조사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이 여전히 바른미래당을 앞질러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요거는 그 전에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와도 크게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20% 초반대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지금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보 진영은 이제 유시민 효과를 좀 보고 있다면 그에 반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또 마땅한 지금 대안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시선이 지금 진보 진영으로 쏠려져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새해 들어서 처음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를 RN서치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론조사 결과 어떠셨습니까? 괜찮았나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여론조사 내용이 있으면 아시아투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동안 종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했었는데 유튜브 방송은 오늘 처음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